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 또는 트레이딩을 좀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해도나 방법들을 좀 모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 이런 것들을 좀 총동원해서 최대한 초보이신 분들도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를 좀 만들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물론 이 영상이 모든 분들한테 다 부를 가져다 주거나 또 많은 지식들을 다 전파할 수 없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분들한테는 꽤 유익하고 의미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이 영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 지금 첫 시간이죠. 첫 시간은 이제 인트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투자에 있어서 또는 트레이딩에 있어서 알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준비하셔야 될 것, 이런 것들 좀 위주로 좀 편하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나 어떤 작도, 그 다음 기초이론, 뭐 보조지표, 매매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요인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AI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전통적인 시장, 우리가 일하고 있는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소비하는 소비시장까지도 다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점점 가속화가 될 거고요. 새로운 트렌드로 또 떠오르는 분야가 금융시장입니다. 이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더 활성화가 될 거고 많은 돈이 몰린다. 이런 사회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기술적 요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야가 4차 산업혁명에 이제 포함이 될 텐데요. 이를테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AI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빅데이터, IoT, 뭐 3D 프린팅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4차 산업혁명 안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일단 탈중앙화라는 그런 큰 모토를 가지고 또 분산원장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중앙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이제 해킹이 안 된다라는 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 기술적 요인, 그래서 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이 기술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자, 또 하나는 경제적 요인이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경제적인 어떤 자유 내지는 풍요를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이나 어떤 AI 시대, 그 다음에 전통시장 붕괴, 금융시장 확대 이런 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우리의 어떤 모든 활동이 이제 경제화, 쉽게 얘기해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생활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두 돈으로 보상이 돼야지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는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즉 우리가 60세, 61세에 일을 마치고 사회적으로 퇴직을 해서 멈출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죠? 이런 요인들을 우리가 다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뭐 트레이딩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주식도 있고요, 외환도 있고요, 또 금도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암호화폐도 있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관점 위주로 저희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트레이딩, 우리가 매매라고 하죠. 이 공부, 그 다음에 전략의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이나 매매를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기준과 전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투자하는 부분이 과연 가치 투자인가 트레이딩인가, 요거에 대한 기준이 좀 부재한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가치 투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10년 전부터 한 달에 5만원, 10만원씩 가격과 상관없이 모으신 분들이 있어요. 수십억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에 와서는. 요거는 하나의 기업이나 종목에 대한 어떤 공부가 좀 필요하겠지만 정확한 가치를 내가 느끼면
가격과 상관없이 그냥 모으는 겁니다. 적립식으로. 하나 모으고, 하나 모으고, 하나 모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적인 시간이 흐른 뒤에 어마어마한 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가치 투자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이거는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 가치 투자와 트레이딩에 대한 개념보다는 혼용해서 하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지고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전략이 없어지는 그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치 투자를 할 거냐, 트레이딩을 할 거냐, 이거를 딱 구분지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투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전략을 가지고 트레이딩이든 가치 투자든 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가치 투자와 트레이딩은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목 보면 성공 전략 및 시드 분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이거는 이제 하나의 포트폴리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매집해야 됩니다. 한 개를 사라는 게 아니에요. 블록체인 암호화폐 특징이 뭐예요? 한 개가 아니고 0.0000 뭐 1개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분할해서 사시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매집을 하시는데 내가 여유가 있는 시드가 있겠죠. 이 시드를 다 넣는 게 아니고요. 한 40에서 60% 정도를 항상 내 여유 시드의 40에서 60%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요것만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메이저 코인을 또 매집을 한다. 이 둘 다 현물입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선물과 선물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메이저 코인을 또 매집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메이저 코인이 뭐죠? 이더리움, 그죠? 그 다음에 XRP, 리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솔라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메이저스러운 그런 코인들을 또 같이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현물로. 근데 비트코인은 팔지 않는다 라는 전제로 매집을 하세요. 그러나 메이저 코인은 내가 산 거에 예를 들어서 2배에서 3배 정도가 됐다 그러면 일부는 매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수익 실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할 거냐? 뭐 물론 필요하시면 쓰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일부를 다시 비트코인 매집하는 곳에 투입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 코인들의 매집 그 시드는 약 내 전체 시드의 20에서 30%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좋아요. 자,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입니다. 매매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트레이딩은 현물로도 할 수 있고요. 선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은 말 그대로 하나의 어떤 물건을 산다고 보시면 되고, 선물은 미래의 가격을 이제 사는 부분인데, 그거는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단기적인 어떤 그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빠른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이럴 수도 있고 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전체 시드의 10% 이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6대, 3대, 1의 시드로 이렇게 분할해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했을 때 어느 하나가 약간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나의 심리와 멘탈을 지켜줄 수 있고 내 큰 어떤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롱런할 수 있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내가 안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트레이딩에서는 내 전체 시드, 여유 시드의 10% 이하만 사용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여기에서 비율은 약간씩 조절하실 수 있어요. 본인의 성향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하지만 트레이딩에 많은 그 시드의 비중을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트레이딩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회생활 자체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접근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가져가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트레이딩을 통해서 단기 수익을 이제 창출을 했다면 이 수익을 가지고 메이저 코인 또는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그런 쪽으로 선회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게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주봉 차트예요, 주봉. 봉 하나가 일주예요, 일주. 그래서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2012년도에 5달러였어요. 물론 뭐 비트코인 0.1달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5달러에 됐는데 갑자기 이만큼 왔어요. 210달러. 그러면 이때 당시에 5달러를 알고 계셨던 분들이 사실 수 있었을까요? 못 삽니다. 아까워서 못 삽니다. 그죠? 5달러가 생각나니까. 그래서 못 사면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얼마로? 3,300달러로. 그럼 이분들이 210달러, 5달러를 알고 계시는데 또 살 수 있을까요? 죽어도 못 삽니다. 마찬가지예요. 또 올라갔다가 17,000불까지 내려왔죠. 이게 아마 재작년 정도 될 텐데 이때 또 살 수 있을까요? 과거의 어떤 그 가격들을 알다 보면 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원칙과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얼마예요? 11만 2천이로서 적혀 있지만 현재 11만 한 5천 정도 됩니다. 지금 계신 분들 또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요때 샀어야 되는데, 요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절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지 마시고 비트코인이 50억 간다, 100억 간다라는 믿음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적립식 매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할 때 분석을 해야 되죠. 어떤 분석을 해야 되냐?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또 이슈나 경제 분석 이렇게 나눠요. 자, 기본적 분석은 뭐냐면 내가 투자하는 종목, 주식도 마찬가지죠. 이 투자 종목에 대해서 누가 투자를 했느냐, 또 기술이 어떻느냐, 성장률이 어떻냐, 성장 가능성이 어떻냐, 재무제표가 어떻냐, 이런 식의 전반적인 어떤 기업이나 종목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주식에서는 이게 굉장히 필수로 여겨지죠. 그죠? 그래서 이걸 기본적 분석이라고 이제 하고요. 자, 기술적 분석은 차트 분석입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슈 및 경제 분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그 특정 종목에 대한 어떤 이슈죠. 내지는 그 사회적 이슈, 경제 분석. 쉽게 얘기하면 세계의 통화량의 증가 아니면 관세 정책 이런 것들, 전체적인 경기 흐름 및 각 종목별의 어떤 이벤트성 그 이슈.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기술적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종목이 큰 투자자가 붙었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그 기술력이 아니면 투자자가 이렇게 붙는 그런 이슈가 나왔다고 이제 예상을 해볼게요. 저희가 그랬을 때 우리한테 뉴스로 나오는 그것들이 실시간으로 나오나요? 아니죠. 그 뉴스 보자마자 저희가 차트를 보면 이미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는 이미 이렇게 매집을 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정보와 돈은 일부분 사람들한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이나 금융 기득권층들은 미리 그런 뉴스나 호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매집을 하거나 미리 팔거나 그런 행위들을 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이제 뉴스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는 모르겠는데 선반영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차트에 선반영이 된다. 그래서 차트 분석이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현물은 대충 느낌적으로 알겠는데 도대체 선물은 뭐냐? 그죠? 현물과 선물. 그래서 현물은 말 그대로 물건이에요. 주식도 이제 현물입니다. 그래서 현물은 내가 샀을 때 올라야지만 수익이 발생이 되죠. 그죠? 내가 1,000원에 샀는데 900원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죠. 그러니까 현물은 올라야지만 수익을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사는 걸 현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은 무엇이냐? 알기 쉬운 예로 뭐냐면 우리 아마 다들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실지 모르겠지만 시골에 가면 수박 농사를 짓죠. 수박을 카우스로 해서 막 한 동, 두 동, 세 동 이렇게 쳐요. 그러면 추수 전에 이거 판매하기 전에
그 도매업자들, 중개업자들이 와서 이걸 다 사요. 한 동에 얼마씩. 그때 어떤 기준으로 살까요? 이 사람들이 야, 이게 한 달 뒤에 이 수박에 한 통에 뭐 얼마가 갈 것 같아. 뭐 10,000원이 갈 것 같아. 30,000원이 갈 것 같아. 이런 그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미래의 가격을 예측을 해서 미리 사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건. 근데 만약에 수박값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때 한 달 뒤에. 그러면 나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도매상들은. 근데 만약에 많이 올랐어요. 그럼 많은 돈을 벌겠죠. 평균적 가격이에요. 그러면 평균적 가격만 돈을 벌겠죠. 요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래의 가치를 지금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는 파생 금융상품이라고 그래요. 금융상품을 파생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파생 금융상품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현물 시장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 선물 시장이 주로 어디에 이제 많이 있냐면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뭐 이런 것들. 항생도 이제 지수고요. 우리나라도 코스피 지수. 이 지수를 가지고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양쪽으로 배팅을 할 수 있어요. 현물은 올라야지만 벌지만 선물은 내린다 해도 배팅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지수. 그 다음에 금. 금도 현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외환 달러 있죠. 또 오일. 우리가 이제 크루드 오일을 많이 하는데 오일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미리 예측해서 하는 거고요. 농산물도 있습니다. 옥수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이 접하고 있는 암호화폐. 이런 모든 것들이 파생돼서 나온 거예요. 현물을 기반으로. 그래서 파생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의 특징은 상승과 하락 모두 베팅할 수 있으면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레버러지를 쓸 수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내가 100만 원밖에 없어요. 현물은 내가 100만 원밖에 못 사죠. 최고 많이 샀을 때. 근데 선물은 특히나 레버러지라는 게 있어서 암호화폐에서는 거의 뭐 1배면 내 그 자산하고 똑같겠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100배까지도 레버러지를 쓸 수가 있어요.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데, 근데 상승 효과도 물론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커집니다. 그래서 현물과 선물은 이렇게 구분되어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선물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레버러지를 과도하게 써서 그래요. 이 레버러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위험도에 대해서 느끼시면 레버러지를 많이 안 쓰시겠죠. 근데 뭐랄까 내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레버러지를 좀 높게 써요. 뭐 20배, 30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는 감안 안 하고 수익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반대로 갔을 때 내가 밑에다 베팅했는데 위로 갔거나 위에다 베팅했는데 아래로 갔을 때 리스크를 감당을 못하고 내 자산을 잃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선물은 위험하다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러지를 안 쓰면 되겠죠. 1배로 하면 되는 거예요. 1배로. 그래서 상승이냐 하락이냐 여기에만 베팅하시면 이 선물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 단 이렇게 좀 하다가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면 레버러지를 뭐 2배로 올린다든지 3배로 올린다든지 왜? 내 시드가 이제 제한적이고 작기 때문에 이 레버러지 효과를 그때 이제 느껴서 좀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도구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비트코인은 오른다에 베팅을 할 수 있고요. 또 내린다에 베팅할 수 있어요. 모든 암호화폐가 다 똑같아요. 선물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른다라는 걸 롱이라고 하고요. 내린다 하는 걸 숏이라고 합니다. 롱숏.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어느 포지션이 더 유리할까? 아마 이 생각은 못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론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1,000원이에요. 얘가 2,000원이 됐어요. 몇 프로 올랐나요? 100% 올랐죠. 그죠? 근데 거꾸로요. 내가 2,000원에 샀어요. 근데 1,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몇 프로 하락했죠? 50% 하락했죠. 이해되세요? 1,000원에서 2,000원이니까 100%가 상승됐고 2,000원에서 1,000원 되니까 50% 하락한 거죠. 자, 다시 1,000원에 샀는데 10,000원이 갔어요. 그럼 몇 프로 오른 거예요? 900%가 올랐죠. 내 돈이 이제 1,000원이 있으니까.
자, 근데 10,000원에서 1,000원이 됐어요. 90%가 날아간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물을 할 때 롱을 많이 하는 이유입니다. 쉬운 얘기에서 비트코인이 이 가격인데 내가 여기까지 떨어질 거야 예상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다 먹어야 90%인 거죠. 근데 내가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오를 거야 라고 예상을 해서 롱을 걸었어요. 그럼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900%를 먹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성공 트레이딩을 하려면 몇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좀 그 요령 있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좀 몇 번 말씀을 더 드릴 텐데, 손익비 거래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손실은 짧게 하고요. 익절은 길게 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먹을 때는 100을 먹고요. 잃을 때는 50을 잃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번 거래를 해요. 10번 거래를 해서 먹을 때 100을 먹어요. 5번 먹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500을 먹었죠. 그죠? 근데 100을 거래를 했는데 잃는 건 50을 잃어요. 그래서 5번을 잃어요. 그럼 250을 잃죠. 그럼 500 빼기 250은 250이죠. 같은 횟수인데, 잃거나 따거나 같은 횟수인데 익절을 길게 가져갔고 손실을 짧게 가져갔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5대5만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손익비 거래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익비가 1.5대 1 내지는 2대 1. 뭐 2대 1까지 처음부터 가면 좋겠지만 요거는 이제 그 좀 실력이 늘었을 때 요 비율이 좀씩 더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대 1이면 이제 훨씬 좋겠죠. 그래서 지금 초창기 때는 약 한 1.5대 1 정도의 비율로 6대 4 먹는 게 4입니다. 잃는 게 6이고요. 내지는 5대 5 이렇게만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이런 기법들, 스킬들이 나한테 몸에 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 매매라고 했죠. 이런 게 원칙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나는 이 매매를 할 때 이렇게 할 거야. 손익비로 할 거야. 손절은 짧게, 익절은 길게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이때 매매 당시에 바로 다 손절과 익절을 정해서 세팅을 해놔버리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차트를 이렇게, 지금 뭐 아직 차트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차트를 보고 봤더니 이 노란 선쯤에서 내가 거래를 하고 싶어졌어요. 근데 누가 봐도 제가 이제 빨간 선을 그어놨는데 여기가 저항선, 여기가 지지선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다 배우실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손절을 하려면, 자, 여기 지지선이죠? 지지선 아래에다 이렇게 걸어 놓겠죠. 그죠? 그러면 얘하고 비교했을 때 1.5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보면 이렇게 와도 익절 안 합니다. 왜? 더 먹으려고요. 그래서 막 이 차트를 보면 여기까지 먹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칙을 못 지켜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성공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죠? 근데 이거보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원칙을 지켜서 매매를 하면 잃어도 스스로한테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그런 습관이 들여져야지만이 성공하는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트레이더라고 하는 분들 있죠? 유명한 분들. 그분들의 평균 수익률이 40에서 50%밖에 안 돼요. 이 손익비 거래를 하고 원칙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개인들은요, 어쩌다 한번 크게 먹었어요. 그럼 그게 전부인 양, 그 기준으로 계속 매매를 해요. 잃으면 또 먹었던 거 생각하고, 또 잃어도 또 먹었던 거 생각, 이러면서 내 시대가 다 갈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손익비거래와 원칙매매, 특히 원칙매매. 조금 먹으면요, 익절을 해야 되는데도 더 먹고 싶어요. 그게 이제 인간의 심리고,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게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손익비거래, 그 다음에 원칙매매는 이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하면서 늘 겁니다, 아마. 이제 주의사항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즉시 보상에 주의해야 됩니다. 진짜로.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들어갔어. 그러면 바로 빨리 수익을 내야 돼. 그렇죠? 대부분 대표님들은 지금 들어갔어. 1시간 안에 수익을 내야 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와서 지금 3시간밖에 없어. 이 3시간 안에 얼마를 벌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빨리 벌어야 돼. 이제 이런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무리를 하게 되고요. 그죠? 기다릴 줄 몰라지는 거예요. 그럼 급하면 무조건 잃습니다. 트레이딩은. 그래서 즉시 보상에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초기에는 수익보다는 사용법과 이제 원리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이 트레이딩 시장은요, 특히 암호화폐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해도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도 되고,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롭게 하셔야 되는데, 하자마자 돈 벌려고 하고, 하자마자 수익 내려고 하고, 또 수익 안 되면은 손절 못해서 계속 막 질질 끌려다니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여유를 가지시고, 수익보다는 그 사용법, 여기 아마 사용법을 다 익히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쭉 서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고 팔고, 또 그 차트의 어떤 원리, 이런 거에 대한 이해, 이런 거에 좀 더 그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이고요. 뭐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익절과 손절을 자주 해본다. 어떤 분들은 익절만 자주 하시려고 그래요. 손절은 죽어도 못해. 이러는 분들은 거래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절 잘하는 분이 매매 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 때나 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서는 무조건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설사 얘가 다시 올라오더라도 이런 습관이 들여지지 않으면 절대 매매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익절만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손절도 자주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모든 매매에서 수익만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고 앞으로도 경험하실 건데, 차트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익절을 못 해요. 더 먹고 싶어서. 그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이만큼 먹었는데 여기서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이제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추세가 꺾였을 때 팔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트레이딩에서는. 근데 그렇게들 안 하고 이쯤 오면 다시 올라가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시작했지만 지금 여기니까 아주 작은 수익이겠죠. 근데 추세 자체가 바뀌어서 떨어질 것 같으면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이걸 또 못 끊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서 그 후회가 남는 거죠. 또 다시 올라갈 거라는 쓸데없는 어떤 그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못 팔고. 왜? 먹었던 기억들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반복돼요. 일반적인 그 매매하시는 그 우리 개미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오를 범하지 말고, 모든 매매에서, 그러니까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50%의 수익만 낸다라는 그 기준을 잡으세요. 쉬운 얘기로, 여기에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파세요. 내가 이만큼 땄었는데 50%만 가져갈게.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익절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랬다가 나중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기분 되게 좋아요. 잘했다, 이렇게. 근데 올라가면 좀 기분 나쁘겠죠. 그래도 잘하신 거예요.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원칙을 꼭 지켜셔라.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원칙 얘기를 드리죠. 기준을 정확히 잡고 원칙 매매라는 습관을 들인다.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에서의 어떤 전부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매매를 하려면 초보이신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기본적으로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 블록체인이 과연 무엇인가? 암호화폐가 무엇인가?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유튜브라든지 구글링만 좀 해도 기본적인 지식이 나와요. 정보가. 그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거래소입니다.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가 있죠. 업비트, 빗썸, 뭐 코인원, 코빗 등등 이렇게 있고요. 해외 거래소가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뭐 바이빗, 비트겟, 게이트아이오 등등등. 해외 거래소가 더 많죠. 근데 왜 국내 거래소에서 안 하고 해외 거래소에서 해?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국내 거래소는 현물밖에 못 합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요. 해외 거래소는 현물, 선물 다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 거래소로 가는 겁니다. 또 국내에는 이제 규제나 이런 것도 많고요. 상장돼 있지 않은 코인들도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뭐랄까 열어놓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많이 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거래소의 어떤 사용법입니다. 물론 국내 거래소 사용법도 아셔야 돼요. 결국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국내 거래소에 가져와서 현금화를 시켜야 되겠죠. 해외 거래소에 있는 돈을 국내 거래소로 와서 여기서 이제 현금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국내 거래소 사용법도 알아야 되고 또 해외 거래소에 가면 대부분 이제 영어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머리 아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몇 번 눌러보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소 사용법 정도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그 다음에 거래 사용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직접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하나하나 따라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너무 잘 돼 있는 그 컨텐츠들이 많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차트를 볼 줄 알고 지지, 저항, 뭐 이런 것들 좀 그리고 추세 이런 것들을 좀 그릴 줄 알려면 차트를 그릴 수 있는 좀 툴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거래소에도 있습니다. 거래소에도 차트가 보여지니까요. 근데 거래소보다는 이 트레이딩 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직접 검색하시면 나와요. 트레이딩 뷰. 이 트레이딩 뷰에 이제 무료 가입을 하세요. 처음부터 유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료 가입을 하셔서 트레이딩 뷰에서 우리가 작도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도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선도 좀 그려보고요. 아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 선들 누가 그렸겠습니까? 이 선, 이 선, 뭐 추세선도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지지, 저항, 추세선, 뭐 그다음에 지금 이런 것들. 이 트레이딩 뷰에 다 있는 그 툴이에요. 그래서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좀 차이가 있겠죠. 편의성에서. 그래서 이런 트레이딩 뷰도 가입을 해서 이거 한 번에 오늘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한 개씩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 방법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면 이제 소액으로 실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단 소액으로 하셔야 돼요. 소액으로. 소액이니까 작게 쓸게요. 그 다음에 자주 하셔요. 쉽게 얘기해서 1,000원 가지고 100번, 1000번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영어가 됐든 뭐든 이 쓰는 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어찌 보면 큰 흐름에서 제가 그 대표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몇 번 정도는 이제 좀 보셔서 아니면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차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그런 걸 이제 보시다 보면 또 잊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좀 좋았던 내용이 있다 아니면 좀 내가 그거는 또 잊어버렸네 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한 번씩 복귀해 주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첫 영상인데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토마스 에디슨, 우리 잘 아는 에디슨이 이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그럽니다.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가까운 분들하고 술 마시는 시간, 취미 활동하는 시간은 있죠. 근데 정작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어쩌면 그런 도구를 배워가는 그런 시간은 없다라고 핑계를 대십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토마스 에디슨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대요. 갈고 닦으면 누구나 찬란히 빛나게 마련이랍니다. 근데 변명을 대고 핑계를 대고 그럴 것 같으면 이 영상 이후에는 이제 보시지 마셔야 돼요. 이런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뭐 50인데 40인데 그런 거 안 해봐서 난 도저히 힘들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세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55세, 만 55세에 퇴임을 했습니다. 은퇴를 한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은요, 만 78세에 취임을 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어떤 의지와 그 욕구, 요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차트, 우리가 이제 차트의 어떤 생성 원리부터 본격적으로 차트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